네, 지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지난주 빅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주가 지수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주식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국내 증시의 전망과 과제, 금융부 장순환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주식부터 비트코인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 국내 주식 시장에만 그닥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좀 고려해 보면 네.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는 약세가 예상되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실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국내 증시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불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재정 정책 중에서는 감세와 국채 발행이 핵심인데 이를 고려하면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한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민간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투자까지 축소되면 코스피는 아래로 방향을 틀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전망 자체가 이제 약세 전망이 나오는데 그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무역 환경이나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상수지 물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원화로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만큼 국내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서 네네. 내년 수출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내년 초 트럼프 2기 내각 구성 후 실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트럼프 공약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별로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입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주가는 힘을 못 받는다라는 설명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이제 개별 업종마다 유불리 요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경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부문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우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는 등 향후 국제 정세는 아마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 축소 가능성, 우려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실제 오늘 전거래일 대비 3.5% 하락세를 보이며 5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방금 반도체 지원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보기로 돼 있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오늘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의 보조금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다만 이 반도체 지원법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초당적으로 이미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만큼 네. 트럼프 2기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국내 업체에 좀 긍정적인 중국 반도체 업체의 수출 통제 기조는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트럼프 1기에서는 중국 화웨이 등 그 일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네. 수출을 통제했고, 이 같은 통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안 좋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하고 긍정적인 전망이 막 섞여 예, 있는데, 섞여 있죠. 예. 네, 이제 반도체 살펴봤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쪽에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 예, 우선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 전기차 의무 명령 폐지와 네네.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그다음에 대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환경차 중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친환경 정책 변화가 좀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차 관련 정책 변화가 조금 더 이제 큰 문제같이 보이는데 이거보다 이 관세 문제가 좀 더 우려를 키우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타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 모든 수입 제품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10%에서 20%, 네. 중국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이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전기차에 대해서 녹색 사기 뭐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차 산업의 유지를 약속한 만큼 네네. 미국 내 현재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기차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인 그 2차 전지 쪽의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아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면 폐지와 연비 규제 폐지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대립되는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배터리 업계는 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 이상을 막 투자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생산 거점도 빨리 늘리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간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녹색 사기라고 비난을 하면서 폐기를 공언한 만큼 트럼프 재집권으로 업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전동화 전환이 좀 지연되고 2차 전지 수요가 위축되면서 그 현재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 등 그 부정적인 사업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업황 반등 시점도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그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조금 더 악재가 많은 상황인 그렇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 미국 대선으로 좀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한국조선업은 그 최대 수혜 업종으로 그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네네.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국조선업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지만 그 기술력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빅3로 불리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세계 5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으면 위기라고 해도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업만큼 이 방산업계도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
방위비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네. 그 트럼프 2기는 그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진영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미국 영향력이 축소가 되면 네. 그 각국들은 스스로 무기를 그 찾아야 되고 무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 무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경우 그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의 무기 경쟁력과 그 빠른 속도로 공급을 자랑하는 K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또한 그 함정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맡길 정도로 그 신뢰가 높으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박 설계와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산업 역시 K 방산의 수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쭉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봤는데 이제 일각에선 트럼프가 뭐 당선을 위해서 공약을 엄청나게 쏟아냈기 때문에 이 막상 공약들을 실제 그 취임 이후에는 뭐 전부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 공약을 했더라도 네. 그게 아직까지는 실제 내각이 꾸려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향후 구체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그 이미 세계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급작스러운 것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